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지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원하나라은혜교회 김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윤설미 집사님과 함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집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죠. 반갑습니다. 윤설미 집사님은 이미 유명한 유튜버이시죠. 네. 많이 알려졌고 또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저희도 힘들게 모셨어요. 아우, 아닙니다. 그냥, 네, 좀 유명하긴 하죠. 저 예수쟁입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오늘 윤설미 집사님 모신 이유는 윤설미 집사님 좀 일반 탈북민 여성들이 걸어왔던 길을 걸어왔지만 그 속에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뀐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아우,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역사하신 일들이 진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빼지 않고 오늘 다 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오면서도 한 1시간 반 40분 오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윤설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에서 네. 어떻게 사시다가 탈북하게 됐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거 좀 물어보시라요. 네, 이렇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오니까 국정원에서 무슨 상류층이라고 해서 저도 북한은 상류층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의 상류층은 새끼 굶지 않고 네, 밥 먹고 이런 집이죠. 그래서 집안은 이제 괜찮은 단간부 집안이었고요. 또 이제 단간부. 네, 단간부 집안이었고 큰 별도 달고 계셨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제 7살부터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사실 북한에서 이 악기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근데 비싼 악기는 집 세 채예요. 그렇죠. 네, 예전에 웬만한 경제력 없으면 못 없어요. 배워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막 우리 장군님이 없으면 네, 이제 태양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나도 죽겠구나. 그리고 그럼 그저 핵심 빨갱이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집안 좋으니까. 네, 나름 특권층으로 살다 보니까 나라에 대한 불만도 없었고 무슨 지도자에 대한 불만도 없었고 항상 행복했고 밖에 나가면 이제 꽃제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쟤는 꽃제비 아버지한테서 태어났으니까 꽃제비인 거야. 그리고 나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고 꽃제비 옆에 지나가면 눈물도 안 났었고 불쌍한 적도 몰랐고 밥을 남기면 아버님이 밖에서 사람이 굶어 죽는데 밥을 왜 남기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죠. 그래서 사람이 왜 굶어 죽지? 밥을 왜 안 먹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너무 몰랐네. 몰라도 진짜 너무 몰랐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어디서 사셨어요? 북한? 네, 함경도 라선에서. 네네. 라선시면 좀 부유한 특별시죠. 부유한 도시잖아요.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훨씬 사실 저는 라선에 있다가 평양 가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평양시보다 더 잘 사는 게 라선이에요. 그렇겠죠. 네, 이제 특별구라서 들어가면 이제 평양 사람들도 라선 오면 깜짝 놀라는 게 중국인지 북한인지 가늠이 전혀 안 돼요. 100% 중국 간판 다 들어서 그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평양보다 불이 제일 잘 오는 데가 라선이고. 근데 왜 나왔어요? 아버님이 이제 간암으로 49세에 돌아가게 되시고 너무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범대학을 다녔었는데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돌아가고 보니까 북한의 권력은 이제 종이꺼풀 같은 뭐라고 해요? 바발로 붙였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권력이 힘이 없어요. 권력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집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깥에 꽃제비가 눈에 들어오고 밖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참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월급 한 달 월급으로 흰쌀 500g도 못 사니까 그렇죠. 전문 다 부정부패를 해서 먹고 살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부정부패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 새까맣게 타면서 국수 10kg 팔아야 하루 1kg를 벌어서 먹으면서도 장군님 만세를 부르는데 저는 그때 물음표가 정말 많이 가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체제를 찬양했는데 이 사람들은 잘 먹고 못 사는데도 찬양하고 있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예전에 인민이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인민군도 정량배식을 할 때 인민군도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항상 배고픔에 있는 게 그 먹는 데
데만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딴 생각을 못 하게 만들어. 일부러 배고프게. 그랬대. 배고프고 이야.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배부르게 살아보다 보니까 딱 배고픈 순간이 오니까 남보다 생각이 조금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장군님은 맨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들은 완전 꽃제비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아버지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미개하다고 해야 되나?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 생각 배고픔에 사로. 저도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데 간식을 이제 가득 넣어놨다가 이제 내 말을 잘 듣게 나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얘가 뭔가 잘했을 때 아고 이뻐라 하고 하나 주면 내가 좋아하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북한 체제가 인민들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아지는 저만 보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이쁜 행동을 해야 어떻게 충성을 해야 이 사람이 나한테 먹을 거를 주겠나 해서 얘는 하루 종일 이제 주인이 뭘 주겠나 이것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어머 세상에 북한 사람이 그랬구나. 그렇죠. 그게 우리 모습. 우리가 그랬구나. 그래서 정말 자기는 배가 이만큼 나와갖고 벤츠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진짜 2월 16일, 4월 15일 같은 때 된장 1kg, 간장 1kg 주는데 너무 감사해서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여서 지금 독재가 그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지금 좀 깨닫게 되는데 그때 벌써. 그때 느낀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미개하구나. 그러니까 같은 북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미개하구나. 야 저렇게 굶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따뜻한 방에서 한번 잠 못 자본 꽃제비 애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합창단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미쳤구나. 그래도 배부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네, 그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돈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왜냐면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엔 레슨을 했죠. 아코디언. 레슨을 했는데 돈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법이잖아요. 북한은. 그렇죠. 네, 레슨도 또 불법이라. 다 비사해주고. 근데 학부용의 이모가 중국 가서 3개월 하고 오면 대박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나오자 해서 탈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탈북이. 첫 탈북이 그렇게 돼서 뭐 중국에 가서 인신매매로 니네들 팔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안 갔겠죠. 그래서 그때는 많이 후회는 했어요. 인신매매를 팔려가고 내가 그 인신매매를 또. 네, 또 당연히 뭐 그 루트잖아요. 근데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탈북민들이 많은 인신매매를 거쳐서 탈북을 하지만 인신매매라도 받아주는 데 있어서 그 나라를 탈북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탈출하서 그런 탈출구였죠. 탈출구였어요. 그런 것도 없었다면 그래서 남성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북한 사람들은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더 지옥이 북한에 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잡혀 안 나가려고 발부등을 쳤던 거죠. 성폭행을 해도 말을 못하고 성폭행보다 잡히는 게 더 무서웠고 근데 제가 아는 친구는 도망간다고 작두를 갖다 놓고 이제 다리를 자른다고 그래도 경찰에 가서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지옥이 북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성이 그러니까 잘 살려고 했는데 제가 레슨을 했어요. 또 거기 가서도. 아코디언 레슨을. 피아노 레슨을 했어요. 거기는 아코디언은 없어요. 임신 중인데 임신 중에 애들을 다 모여놓고 당연히 돈 받고 해야죠. 중국 시댁에서는 이제 그 동네에서는 이제 아주 천재가 온 거죠. 지금 아주 시골 동네인데 음악 소리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치면 밖에서 막 다 들여다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 아픈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탈북민들이 대부분 중국 가서 농사일을 거들리거나 뭐 근데 저는 이제 시부모님들께서 손이 귀하다고 저를 보석이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분들이. 감사하게 좋은 집에 제가 또 팔려 간 거죠. 팔려 안 가고 제가 선택하려도 그런 집에 가기는 어려워요. 다 그렇구나. 은혜죠. 좋은 집에 갔죠. 좋은 집에 갔죠. 저를 전혀 아무 데도 못 나가게 하고 그냥 띵강띵강 노래나 부르라고 하고 저는 일하고 들어오면 노래 부르고 했는데 공주처럼 그냥. 네, 공주처럼 예쁘게 해주셨어요. 애 낳고 한 달 만에 동네에서 누군가 신고를 해서 북한을 나가게 됐고 그래도 그때 마음에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가서 엄마를 볼 수는 있겠구나라는 희망고 하나. 한켠의 위로가 그렇게라도 해서 넘어갔죠. 그때 넘어가서 이제 공개 재판을 정말 제가 콘서트를 했어요. 내가 다니던 학교 장마당 다 세워놓고 공개 재판에서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북한은 그 뭐예요? 방송차에서 하잖아요. 이 년은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나가도 거긴 그렇게 하거든요. 여자 보고는 2년, 그래 남자 보고는 이 자는 이 너무 이렇게 하거든요. 여자는 꼭 2년이에요. 그래갖고 2년은 이러는데
우리가 고난의 행군으로 이게 천천히 하잖아요. 무를 깎아 먹을 때 인연은 잘 사는 나라 가서 바나나 껍질을 벗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웃을 상황이었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저딴 식으로 해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머리를 푹 숙이고 저걸 대본이라고 썼나. 근데 얼마나 불쌍해요, 글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걸 대본이라고 썼나. 그러면서 고개 제 대본 쓴 사람이 참 순박하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예. 배부른 사람 미워하라 이거죠.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은 배고플라면 똑같이 배고파야 되는 예, 맞아요. 그런 정말 영차원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이니까 웃으며 얘기하지만 그때는 사실 막 그래도 나도 면이 있는 사람인데 예. 부끄럽기가 짝이 없고 담임 선생님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럽죠. 숱한 사람들이 다 나와 있고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일부러 예. 찾아가가지고 어마 쟤네 엄청 잘 나갔는데 쟤네 집 망했다. 쟤 하나 때문에 다 망했다. 저 쓰레기 같은 년 막 욕을 하니까 그게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학교 담임 선생님들 제일 앞에다가 세워놓고 저를 교육했던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도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면 네가 잘못 키워서 애가 저렇게 됐어. 그 막 치욕을 경험하면서 저는 그때 빨리 교도소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빨리 이거 끝났으면 10년 주던 무기징역 주던 빨리 저 사람이 없는 교도소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저를 실컷 돌리더라고요. 온 도시를 그냥 온 도시를. 그래서 제가 콘서트 했다 그러잖아요. 아주 콘서트를 했어요. 아예 돌아다니면서. 그래 하고 재판 받고 5년형을 받고 이제 전거리 교화소로 제가 들어가게 됐죠. 그럼 그 교화소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예수라는 이름을 알았어요. 아기 때.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아버님이 크리스마스 날이 12월 25일인데 예. 오늘 무슨 날이냐고 제가 그때 한 10살이 됐었나? 오늘 무슨 날이냐 해서 그 전날이 김정숙이 생일이잖아요. 김정숙 이브가 생일이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죠, 아빠? 모른다고. 이건 무슨 날이냐고. 오늘 생일 그 탄생일 2일 두 번째 되는 날이라고 그랬더니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인 거 아냐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또 뭐요? 그래. 아버님이 그때 크리스마스를 알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화가 나가지고 유다 같은 놈 이런 말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유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국 이름 같지는 않고 아빠가 누구 어느 유다라는 놈한테 어디 당했나? 배신당했구나. 크리스마스는 이제 영어고 한글로 번역하면 성탄절이래요. 그래서 오늘이 성탄절이래요. 성탄절이 뭡니까? 그랬더니 성스러운 인간이 탄생한 날이다. 그래서 성스러운 인간은 수령님밖에 없는데 또 성스러운 인간 또 있냐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빠가 웃으면서 그때가 1990년대였어요. 오늘 몇 월 며칠은 이 성스러운 인간이 탄생을 한 성탄절 탄생한 날부터 오늘까지야. 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거 북한에서 안 가르치는데? 절대 안 가르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애한테 하냐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또 작은 방에까지 들어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북한의 주체연호가 금방 나왔을 때. 아빠가 너 우리가 주체연호를 쓰지 않느냐. 우리 주체연호는 1912년이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912년은 이 성스러운 인간이 먼저 태어나가지고 이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서 1912년 만에 김일성이 태어난 건데 그럼 누가 먼저 왔냐 이거죠. 근데 더 제가 놀라웠던 거기까지는 그리고 년도가 그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지요. 몇 년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건 그렇게 알게 됐는데 나가선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이분은 사람이면서도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이면서 신이라는 건 또 뭔 소리? 아버지가 조금 살짝 이상했어요. 너가 알아야 되는 게 그 성스러운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다 보니까 어느 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는데 그 여자 이름이 마리아래요. 근데 그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거 무슨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빠가 모조리 같은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그런 거를 믿다니. 아직도 믿다니. 아니 그 현대인으로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빠 그게 지금 전설이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 못 믿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지금 현대인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글쎄. 근데 있잖아. 우리나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
하면서 예, 예. 그거는 알지. 예. 그 나쁜 놈들 다 침략해가지고 그래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예, 그때는 예. 빨가니까 그 아빠가 그 침략을 해서 잘 살던 뭐 어찌 잘 살던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예수님을 믿는 예.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고 성경책이라는 게 그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거를 탁 들면 대통령도 된대요. 그거 들고서 연설하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모조리들이네요. 내가 그랬거든. 그걸 믿다니 그. 그랬어요. 그 모조들이 근데 우리보다 잘 산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을 믿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야. 우리나라 잘 산 나라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한번 들었는데 아버님이 이거를 혹시 만약에 밖에 나가서 말하면 우리 집안이 다 몰락이 되니까 말은 하지 말아라 했는데 저는 그냥 동화처럼 재밌었어요. 그때는 전설로 듣고 있고 이거는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말이구나 해서 말을 안 했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5년을 살아서 이제 김보빈 언니 알죠? 보빈 언니와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1200명이 감옥에 있는데 그중에 1100명이 탈북민들이에요. 거기 가면 중국말을 다 선생님들까지요. 거기는 저도 너무 놀랐던 게 다 중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북한에서 이렇게 반창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국말을 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 중국에 안 갔는데 그 보니까 야 칠라이 이렇게 일어나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중국에 잡혔는지 북한에 잡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보빈 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감옥이 한 방이 한 8평에서 10평인데 100명에서 120명 뭐 많게는 150명까지 잘 때도 있어요. 한 방에서. 한 방에. 네, 근데 한국 사람들 말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커요 그 방이? 그러니까 8평에서 10평 정도니까 그냥 지금 요 방만한 이 정도면 좀 큰가? 이렇게 가자처럼 눕거든요. 애가 누우면 머리 양옆에 발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데 1, 2층으로 등반을 맸어요. 그리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지나가게 가운데 줄이 나 있어요. 방이 작으니까. 50cm. 한 사람이 50cm씩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제가 원래 잠버릇이 엄청 더러웠었는데 감옥 가가지고 엄청 또 잠버릇을 고치고 왔잖아요. 이렇게 딱 바로 누워서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사는데 1반부터 저희 때가 11반까지 있었어요. 1반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보빈 언니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긍정적이에요. 그 감옥에서도 노래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김보빈 집사님은 지금 우리 채널에서 김보민 집사로 북한 감옥에서 웃을 수 있는 힘으로 소개된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을 지금 감옥에서 윤설미 집사님이 만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웃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고 배고픈데도 뭐 먹는데 막 이렇게 집착하지도 않고 거기다 또 아팠어요. 그 언니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 언니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도 했었고 나온 다음에 제 이후에 나왔었거든요. 사람이 후다분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다 보니까 누구나 옆에 사람이 항상 많았어요. 근데 계속 이제 눈여겨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취장에 있다 보니까 취장에 식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이 있었죠. 그 식당에 있으면 권력이 있죠. 북한은 그 먹을 거 쥐고 있으면 선생님보다 더 세요. 그렇죠. 그것도 또 이제 좀 또 집에서 어머님이 많이 또 이제 갖다가 받쳐갖고 저를 그 자리에다가 앉혀놨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언니는 면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먹는다는 게 이게 옥수수떡, 펑펑이 가루 떡을 좀 먹어도 잘 먹는 건데 그렇죠. 그 사람을 갖다 주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저도 이제 뭐가 생기면 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거기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막 아니면 내가 떡을 하나 주면 오늘 내가 배고프고 그다음 또 저 사람 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피도 눈물도 없는데 뭐가 생기면 언니한테 주고 싶어 하고 그 주면 그 사람이 꼭 받은 만큼을 또 해요. 그 언니는 감자반이라고 있었거든요. 감자반에서 감자 지키는 일을 버쳐서 감자가 얼마나 귀해요.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감자 딱 갖다 주면 저는 시장에서 몰래 딱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감자찌개도 끓여 먹고 뭐 그러다가 제가 언니보다 제가 먼저 나오게 됐어요. 나가는 날에 일주일을 안 시켜요. 그 일주일이요 아주 7년입니다. 빨리 이제 집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집이 아니고 저는 이제 중국으로 향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지금 이제 드라마처럼 쫙 그리고 있죠. 이제 나 그냥 감옥에서 풀어주는 순간에 지금 뛰어서 두만강으로 뛰어들 자세거든요. 지금 그냥 앉아 있는데 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달짜리 아기가 얼마나 컸을까. 살아 있겠지. 그래도 굶지는 않겠지. 형사들은 그 안에서 사는데 아이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나와서 나무하러 나갈 때 보면 밖에서 애들이 막 뛰어논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
내 주제에 그 형사님들이 불쌍한 거예요. 아이들을 겨울에 저렇게 아이들이 시펄에서 구멍난 바지 입고 아버지가 보안원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배고파서 말라있고 배 뻥뻥해 있고 옥수수 떡이나 먹고 흰쌀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아기 조그만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 지나가면서 아유 내가 감옥에 12번 와도 나는 중국에서 애 낳기를 잘했구나. 그렇죠. 내가 이런 데서 이래 애를 낳았으면 저 선생님들은 나름의 이래 별을 달고 어깨 무겁게 좀 있지만 난 그 선생님들이 불쌍한 거예요. 나는 5년 마치면 중국 갈 거거든. 근데 너는 평생 생지옥이거든. 지금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난 그 사람도 더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아이는 그래도 저렇게는 안 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중국에서 살 거니까 배고픈 고생은 안 하겠으니까. 그래서 좀 잘 견뎠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애를 배고프지 않은 환경에서 나왔으니까 내 이 정도 벌은 받아야지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딱 나오기 하루 전에 뒤에 조그만 문이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는 계속 밖을 내다 빨리 나가고 싶어갖고 그 밖을 계속 내다보고 있는데 보빈 언니가 온 거예요. 일을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야, 삶이야. 그래서 제가 입고 있던 빤스라도 지금 제가 입었던 옷들을 다 상속하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저 아는 사람들한테. 언니는 위에 거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언니는 내 머리수건 하나 가지고 가고, 아주, 나가 못 입잖아요. 그렇지. 팔면 또 돈이 되니까, 거기서 밥이 되니까. 그렇지. 그래도 뭐라도 좀 돈 받고 싶어서 왔나 싶어서, 언니, 면회도 못 오는데 내 나가서 언니 주소 알려주면 면회 올 수 있는 친척이라도 찾아서 한번 내 면회 올려보낼게. 그 주소라도 알려줘. 그랬더니만 에이 그런 거 필요 없다. 언론이 하나도 없다. 내 여기서 입 떠는 게 그냥 그 사람들 입을 떠는 거래요. 감옥에서. 그래, 도와주는 거다. 그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길을 막 잡아당겼는데 그게 3살 창이에요. 왜? 길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너 이제 중국 갈 거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지금 딱 하루가 남았는데 이 사람이 스파이여면 그렇지. 내가 가겠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난 가역 먹어요. 그렇겠지. 바로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버텼는데 그렇지. 당신에게 내가 그런 말을 아무리 좋은 언니를 뭔 소리요. 충성하면서 살아야지.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언니가 길을 딱 잡더니 가시네 하더니 가다가 몰라 또 잡힐지도. 만약에 잡히면 네가 원하는 살려달라고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꼭 네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붙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된대요. 하늘에 전달이 안 간대요. 그래서 그럼 눈이 번쩍 띄면서 이 여자이 미쳤나? 이거 어디서 예수란 말 어디서 들은 거 하여튼 이 여자가 미쳤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지금 그 무슨 지하 성견지 무슨 뭐 한다는 뭐 이런 게 진짜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부에 들어가면 스파이들을 꽂아놔요. 그렇지. 근데 제가 보이부에 앉아 있을 때 저를 스파이로 꽂았었거든요. 이런 거 들으면 신고하라고.